하정우 후보가 우위긴 하나 약간 정체. 이제 한동훈 후보가 박민식 후보의 지지율을 좀 흡수하면서 2강으로 지금 구도를 재편하고 있는 상황. 네. 박민식 후보는 처지고 있는 상황. 이게 흐린 것 같아요. 네. 이게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과화될지는 이제 선거 마지막까지 가봐야 되고 2주라는 기간의 캠페인이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그 사이에 몇 번의 이게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진단사항 뭔지 화면 함께 볼까요? 장동혁이 그 꼴 못 봐. 이제 왼쪽이 민주당 정청래 대표, 오른쪽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입니다. 장동혁이 그 꼴 못 봐. 요거는 이제 정청래 대표가 이제 어제 한 말인데요. 이제 한동훈, 박민식 두 후보의 단일화를 두고 이제 지금 여당에서 지금 이제 정청래 대표 말은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가 국회 돌아오는 걸 반대할 테니까 어차피 절대 단일화 해줄 일 없다. 뭐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당사자인 박민식 후보도 가능성은 0%다. 뭐 이제 이렇게 입장에 변함이 없고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어제 민심이 그 길을 내주고 있다. 100%는 절대 없다.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좀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같아요.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채욱께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뭐 저 정청래 대표가 본질을 제대로 꿰뚫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진짜로 보면요. 네. 그 장동혁 대표의 목표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간단한 예로 하정우 북갑에 출마한 하정우 후보, 민주당 하정우 후보와 관련해서 어저께 오후부터 이른바 그 주식 업스테이지. 의혹, 네. 업스테이지 주식 의혹이 계속 터지고 있잖아요. 네. 그 업스테이지라는 회사가 AI 그 회사인데 네이버에 있던 사람들이 나가서 창업한 회사인데 네. 거기에 보니까 알고 보니까 하정우 씨가 네이버의 AI 센터장으로 있으면서 그 경쟁사인 업스테이지의 주식을 본인이 갖고 있었고 네. 그리고 나중에 이 업스테이지라는 회사가 그 하정우 씨가 수석이 된 다음에 2달 뒤에 국가가 선정하는 독파모. 5개 네. 그렇죠. 독립 파운데이션 모델 5개 회사 중에서 하나로 선정이 됐는데 나머지 회사는 다 재벌 회사들이었어요. 네. 근데 하나로 선정이 됐고 그다음에 올해 1월 달에 거기서도 2개가 탈락해서 3개만 남은 회사 중에서 하나가 됐는데 이 회사가 5,600억이라는 그런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됐다. 네. 그 이전까지 수백억의 적자를 보던 회사인데 근데 이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을 때 본인이 수석으로 갖고 있을 때 이 회사가 선정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른바 이게 AI 대장동 아니냐. 주식은 팔았죠. 주식이 없는 상태는 독파모가 선정된 건 이제 주식을 다 처분한 다음. 아니에요. 독파모가 선정된 건 그 주식 처분하기 전입니다. 아, 전입니까? 그 다음에 독파모가 선정이 된 다음에 일주일 뒤에 그 주식을 반은 백지신탁했고 반은 100원에 넘겼죠. 100원에 넘겼습니다. 주당 100원에 넘겼는데 그 도대체 누구한테 넘겼냐 그랬더니 이게 베스팅이라는 투자 기법에 의해서 원래 내가 받았던 회사로 넘겼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회사가 아니에요. 개인한테 넘겼어요. 네. 그 회사에 자신의 동료였던 김모라는 그 창업자한테 넘긴 거로 보여지는데 네. 지금도 정확하게 누구한테 넘겼다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회사에 넘겼다고 그랬다가 그 다음에는 개인한테 넘겼다고 그랬다가 뭐 말이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정확히 얘기하면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뭐가 됐든 간에 아무튼 굉장히 의혹이 가는 부분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오전까지도 국민의힘에서는 단 한 장의 성명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 논평은 안 나왔나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 많은 대변인 부대변인들 사실 공격하기 좋은. 아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젊은 층에도 야 이게 뭐 화이트 칼라 범죄야? 혹시 이게 김만배나 남욱이나 정영학이나처럼 뭐 이 친구들이 모여서 한탕 천하동인 만들고 화천대유 만들어서 한판 한탕 했듯이 하려는 꿈을 꿨던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비판받듯이 이 친구들도 AI 나름대로의 그쪽의 분야에서 일하던 친구들이 그걸로 한탕 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이런 의심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본인들은 뭐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네.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의혹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검증을 해봐야 되고 또 본인들이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 지금 정청래 대표가 얘기한 대로 야 지금 장동혁 대표의 목표는 네.
그냥 한동안 떨어지는 거다. 딴 거 없다. 아니 그런 얘기. 아니 사실 이게 사안 자체가 이제 뭐 시청자 여러분 대부분 아시겠지만 어쨌든 업스테이지라고 최근에 이제 포털타이스 다음을 인수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사의 이제 주식인데 하정우 후보가 이제 네이버에 근무할 때 이 회사의 비상임 고문으로 이제 역할을 하면서 이제 주식을 한 10,000주 정도 받았어요. 근데 이 주식을 받고 있다가 이제 네이버를 나와서 청와대를 들어가는 과정에서 공직자가 되면 주식을 다 처분해야 되니까 이제 절반은 이제 백지 신탁을 맡기고 절반은 이제 그 100원에 주당 100원에 액면가에 이렇게 넘기는 걸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하정우 후보 측은 이제 이게 베스팅 계약에 의한 거다.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을 주면서 일정 기간 동안 못 팔게 하고 그 후에 권리를 실현할 수 있게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3년 거치하고 3년에 걸쳐서 3년 뒤에 분할해서 팔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한 건데 하수석이 청와대를 간 게 이제 거치 기간이 지났지만 이제 3년 분할에 걸린 기간이었기 때문에 절반은 팔고 절반은 백지신탁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제 이런 주장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뭐 이제 뭐 박연이 요 소재 같은 경우는 좀 부산시장에 어떻게 작용할 걸 보시는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이걸 내세우지 않는 게 이제 우리 김채호 말씀대로 장동혁의 의지가 담긴 것인지 어떻게 보시는지. 국민의힘에서 왜 안 내세우는지야 뭐 알 수가 없죠. 뭐 국민의힘의 사정일 텐데 굳이 한동훈 후보 측에서 제기한 의혹을 국민의힘이 증폭시킬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자체적 검증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의혹은 말 그대로 의혹이지 증명된 건 없습니다. 네. 일단 이제 한동훈 후보 측의 홍정기 변호사라는 분이 이제 총리실에 뭐 민정수석으로 있었더라고요. 지금 한동훈 후보가 속해 있는 법인의 대표로 있고 이제 제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상 주식을 이제 파킹해 놓은 거 아니냐. 나중에 이제 나중에 되찾으려는 거 아니냐. 뭐 이 주장인데요. 근데 청와대 수석 정도 지낸 사람이 그렇게 노골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업스테이지라는 회사가 그 국가 그 뭡니까 AI 무슨 독립 파운데이션 독립 파운데이션 모델에 선정이 됐는데 이게 이제 영향을 미쳤다. 이것도 그냥 의혹이고 이해 충돌이라는 것도 주장이지. 그게 청와대 수석은 일종의 기획 기능을 하는 자리고 그런 사업자 선정은 이제 정부 부처에서 과기부에서 해요.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서 그 뭐 이해 충돌이다 이렇게 단정 짓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섣부르고 뭐 이해 충돌이 있으려면은 그게 실제 어떤 하정우 수석이 어떤 작용을 했던가 이런 게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이 회사가 뭐 최근에 몇 년간의 경영 상태를 보면 재무제표상으로는 적자입니다. 근데 스타트업들이 출발할 때 대부분 그렇죠. 뭐. 그래요. 근데 성장사다리 펀드에서 5,600억 지원을 받은 건데 성장사다리 펀드라는 게 원래 그런 회사들을 지원합니다. 다만 그 회사 갖고 있는 기술력, 장래 전망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거죠. 때문에 뭐 엉터리 같은 아무것도 없는 회사에 하정우 얼굴 보고 지원했다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뭐 너무 허술하게 이 상황을 보는 거라고 보고요. 주식 문제는 하정우 후보 측 해명을 따르면 베스팅 계약의 그 계약 내용대로 이행을 한 거다. 아마 이게 환매 조건이 있을 겁니다. 일정 기간 내에 팔게 되면은 그거를 특정한 가격, 뭐 액면가가 됐든지 그걸로 기간을 못 채우고 팔면 회사 측에 팔아야 된다. 다만 이게 상법상 회사가 그걸 갖다 매입할 수는 없어요. 때문에 대주주한테 판매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그 판매한 당사자가 왜 회사가 아니고 대주주가 아니냐, 그거는 상법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조항이라고 봐서 한동훈 후보 측이 제기하는 주장이 다 맞다고 볼 수 없고, 다만 하정우 후보의 그 해명, 그러니까 베스팅 계약의 계약 조건에 따라서 판매한 거다라는 건 증명을 해야죠. 그건 본인이 그렇게 해명만 한다고 될 게 아니고, 그래서 계약 내용을 좀 공개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계약 내용을 공개를 안 하는지. 계약 3+3 했다는. 그 계약서에 아마 그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냥 클리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게 선거에 미칠 영향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내용이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베스팅 계약 뭐 이런 그래서 것들이 사실 노년층 뭐 젊은 사람들도 이런 거 자세히 그렇죠.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안 보기 때문에 선거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은 모르겠고, 다만 이제 공세 하정우 후보를 향한 지금 추격하는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공세를 뭔가 취하고 뭔가 이게 하정우 후보가 그 공세로부터 방어적이다 이런 이미지를 주기에는 뭐 효과가 있을 수 있죠. 아마 그런 걸 의도하고서 이 이슈를 띄운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보면 그 하정우 후보가 AI 총괄, 그 수백조가 되는 AI의 총괄이고 대통령이 챗GPT, 하GPT 이렇게 부를 정도로 사실상 모든 정책을 총괄을 했잖아요. 근데 본인이 이제 국가 전략
그 AI 그 업체들을 선정을 하는데 나는 전혀 몰랐다. 아무 상관이 없다. 그리고 다 선정위원들이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믿을 수 있으십니까? 그거 안 물어봤겠어요? 아, 지금 제일 잘하시는 분인데 어디가 지금 잘해요? 어느 업체들이 지금 그 유망합니까? 라고 안 물어봤겠습니까? 아니, 그거는 마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니, 그 공천은 공관위에서 다 한 거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상관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가 뭐가 다릅니까? 실제로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 사람이 총괄을 하고 있고 대통령이 엄청나게 신임하는 사람이고 모든 권력을 다 맡겼어. 그리고 제일 잘한다고 그래. 그 내용에 대해서. 네. 그런데 우리가 심사위원들이야. 그럼 선정을 하면서 15개가 들어왔는데 아니, 수석님 여기가 어디가 유명한 거예요? 이런 거 안 물어봅니까? 하석은 이제 기획만 했다 이렇게.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진짜 너무 상식에 어긋나는 얘기예요. 아니. 그리고 본인이 뭐 누구를 찍어주지는 않았겠지.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말이 안 되겠지만 나는 아무것도 상관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15개 중에서 5개가 선정됐는데 다 쟁쟁한 기업들이었어요. 근데 5개 중에서 2개가 하정우 씨가 네이버 클로버에서 자기가 연구소장을 맡고 있던 네이버 클로버가 하나가 됐고 그 다음에 자기가 주식을 갖고 있는 그리고 자기 친구들이 창업을 한 그 회사가 들어옵니까? 그게 아니 그건 그냥 우연의 일치일 뿐이니까 너희들 의심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건 대장동 주범들이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게 의심이 안 갑니까? 그 본인이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더 이상한 건 아니 어떻게 네이버에서 근무를 하면서 아, 그렇죠. 그건 좀 말씀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겸직이죠, 사실상. 네이버에서 근무하면서 그 회사 이름이 뭐였죠? 업스테이지에 이제 업스테이지에 고문 역할을 했죠. 기술 고문 뭐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교육하고. 그리고 주식을 받았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주식을 받고. 네. 그러면 우리 삼성 반도체에 있는 임원이 대만의 경쟁업체의 TSMC의 주식을 갖고 거기에 자문을 해주고 있어. 근데 월급은 내가 삼성 반도체로부터 받고 있어. 이게 말 됩니까? 이게 윤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기업 윤리상?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모르겠어요. 네이버가 나중에 뭐 지금 이제 권력을 지금 여당이 잡고 있으니까 네. 아 그거 사실 우리가 허락해줬어요 라고 얘기할지도 모르죠. 네. 근데 어느 기업이 그런 걸 허락을 합니까? 이 세상에 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네. 제가 보기엔 그런 이해관계의 충돌 그 다음에 본인이 주식을 갖고 있는데 주식을 갖고 있는 회사가 선정이 됐는데 아 그건 나랑은 상관없어. 그건 저쪽에서 한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일반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법적으로 이해충돌의 문제를 그냥 상식으로 단정할 수는 없어요. 네. 그건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거꾸로 그러면 한동훈 후보가 중앙지검 3차장이 되고 네. 그다음에 뭐 검사장이 되고 하는 동안에 부인이 이제 변호사잖아요. 네. 김현장이 계셨어요. 김현장이 수임한 특수부가 담당하는 형사 사건은 전부 이해충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단정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비약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비슷한 논리라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저는 하정우 후보가 그 선전 과정에 관여했을 만한 어떤 그 정황 이런 게 드러난다면 그거는 이제 의심의 대상이 되고 논란의 대상이 됐을 텐데 네. 대통령 AI 수석으로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선정에 관여했을 것이다라는 거는 제가 보기엔 그냥 의심이고 추정이죠. 거기에는 어떤 합리성이 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네. 네이버가 작은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이버하고 업스테이지의 관계가 삼성과 TSMC의 관계는 아닐 거예요. 경쟁 업종이 아닐 겁니다. 규모가 다르죠, 사실. 규모도 다르고 이제 영역이 좀 다를 거예요. 네. 때문에 그 정도의 말하자면 겸직을 네. 하는데 회사 내부에 얘기를 안 했을까요? 하정우 정도 되는 이미 좀 임원이 보고를 마치고 허가를 득한 활동이었을 그랬을 것이다. 거라고 생각. 되게 상식적이잖아요. 네. 물론 그조차도 이게 말하자면 기업 윤리에 네. 부합하느냐라는 건 따져볼 여지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걸 이제 의심의 영역을 가지고서 이 문제를 단정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캠페인이 썩 그렇게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이랬을 것이다. 아마 네이버가 인정했을 것이다. 네. 다 그런 것이다잖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상식에 따지면 네. 어느 기업이 2개 똑같이 경쟁사로 입찰에 들어갔어요. 하나는 떨어졌어요. 근데 그 두 사가
그래도 우리 회사에 있는 사람이 네. 그쪽에다가 관계 맺는 거 우린 상관없어 라고 얘기하는 건 상식적으로는 제가 알고 있는 기업의 상식으로 몰래 했을까요? 그걸? 저는 얘기가 안 된다고 그걸 몰래 생각해요. 했을까요? 네. 당연히 그러면 야 우리 회사에서 나간 사람들이니까 네. 그래서 우리하고 그 서로 경쟁 그 영역이 달랐을 것이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네이버 AI 연구소장이었던 사람이 나가서 차린 회사예요. 네. 그리고 서로 시장을 놓고 경쟁하고 있어요. 네. 누가 국가 독립 모델 국가 독립 파운데이션 모델이 선정되느냐를 갖고 서로 싸우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것을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여기서 우리 회사에서 있었던 사람이니까 이 사람들과 좋은 협력 관계였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삼성에 있던 사람이 예를 들면 TSMC를 가거나 아니면 중국에 가서 그 퇴사해서 했는데 그랬으니까 우리하고 좋은 관계다 맺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건 제가 보기엔 일반 상식에는 그러니까 맞지는 않아요. 저는 이거는 그냥 의심의 영역이 아니고 증명을 해야 될 영역이라고 그렇죠. 보고요. 그냥 의심만 제기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해명을 해야죠. 이 문제에 대한 증명이 되는 건 아니고 저는 본인과 하정우 수석이 해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 두 개를 동시에 갖고 있었느냐. 그리고 그거를 회사 측에도 고지를 했느냐.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회사에 입사를 하거나 무슨 어떤 그런 중요한 직책 맡을 때는 이해 충돌 관계에 대해서 다 계약서를 써요. 네. 내가 이건 뭐는 안 하겠다 해서 다 씁니다. 그러면 그런 계약서를 갖고 있느냐? 그거 공개하면 돼요. 그리고 네이버 측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약을 맺었다. 그래서 TSMC하고 업스테이지하고 이 사람들이 나가서 일하는 걸 알고 있었다. 우리가 월급 주는 사람이지만 네이버도 밝혀야 되고 하정우 수석도 이제 계약서를 밝혀서 이제 이런 게 되면 좀 클리어가 비교적 될 수 있는 사안이 그러니까 뭐 밝힐 건 밝히겠죠. 네. 본인이 답변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근데 뭐 한동훈 후보 측이 제기하는 모든 의혹에 대해서 답할 의무는 없어요. 뭐 더군다나 이게 선거인데 그런 의무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한동훈 후보 측의 의혹을 제기할 자유일 뿐인 거고. 아니 반대로 그런 식의 그 의심의 가정 그 기초에서 얘기를 한다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도 성립이 된다니까요. 근데 누가 들어도 억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선거기 때문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지는 알겠는데 선거가 청문회가 아니에요. 근데 좀 이번 그 선거의 특징이 전부 청문회처럼 진행이 돼요. 다른 선거, 뭐 평택이나 이런 데서도.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 그 선거가 과열되다 보니까 빚어지는 양상인데 그것과 이제 유권자들로부터의 득표나 지지하고는 또 조금 다를 수 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다음 주제로 이제 넘어가야 돼가지고 한마디만 할게요. 그게 만약에 의혹 제기라면 김영남 후보의 폭행에 대한 의혹 제기나 당사자가 나왔잖아요. 정원호 후보에 대한 그 의혹 제기나 아니면은 우리가 삼성역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나 문제를 제기할 수가 다르죠. 없어요. 삼성역은 증명이 된 거고 실제로 그런 일이 결함이 있었다는 게 이거는 국가 5,600억이나 되는 그 세금이 지금 잠깐만 지원되는 보세요. 사업이잖아요. 저는 잠깐. 의혹을 제기하면은 의혹을 제기하는 근거가 분명해야 되는데 삼성역은 증명이 됐고 그리고 하나는 판결문으로 확인이 됐고 폭행이 있었던 건 사실이죠. 당사자가 이건 얘기를 한 거예요. 김영남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그거하고 다 동일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뭐 한동훈 후보 측에서 의혹 제기가 나왔고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어떤 디테일들이 더 밝혀지느냐에 따라서 뭐 이제 양상이 좀 변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얘기를 꺼낸 거는 사실 이제 부산 단일화 요거 얘기하려고 꺼낸 건데 이제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 14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부산 북갑 단일화 해야 된다 뭐 이런 걸 두고 막 되게 난상 토론을 벌이고 이제 얘기를 했고 대다수가 단일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저희가 좀 전에 전화 인터뷰한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같은 경우도 대승적 차원에서 단일화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입장이에요. 되게 부산 지역의 이런 유력 정치인들은 단일화 필요성에 대해서 강하게 공감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요지부동인 이 상황. 지금 선거가 뭐 이제 내일부터 공직 선거운동 시작하고 사전 선거가 29일에 시작하니까 28일까지는 단일화 해야 된단 말이죠. 8일밖에 안 남았어요. 이게 사실상 이런 기류가 좀 해빙 모드가 될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이제 부산 전체 선거에 미칠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박형준 후보나 부산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다급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일단 장동혁 대표나 당사자인 박민식 후보 굉장히 완강해요. 그리고 박민식 후보가 뚜렷하게 지금 3위로 처지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보통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하고
본인이 어떻게 하면 이제 출구를 찾을까 요걸 고민하는 경향이 있고 네. 약간 이제 오기가 생기는 그때부터. 네. 근데 박민식 후보는 약간 후자에 가까운 것 같아요. 지금 상태가. 네. 물론 이제 앞으로 달라질 여지도 있는데 이게 이제 2년 뒤면 또 총선이다. 네. 그러면 한동훈이 여기 남아 있겠냐? 네. 이번에 내가 안 되더라도 버티면 2년 뒤 총선에서는 다시 나한테 기회가 올 수 있다. 라는 류의 사고를 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박민식 후보는 점점 힘들어질 거예요. 네. 이제 그러면은 이제 지지율이 빠집니다. 그리고 압박을 유무형의 여러 가지 압박을 받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끝까지 버텨서 뭐 그냥 자폭하겠다. 뭐 어떡하겠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걸 어떻게 저 뭐 강제로 사퇴시킬 방법도 없고 거의 그럴 걸로 지금 보여요.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 표쏠림을 유도해서 네. 이른바 이제 민심 단일화를 통해서 네. 뭔가 이게 정리를 하는 방법이 있겠느냐. 예. 저는 그 가능성도 없진 않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 경우에 박민식 후보에게 남는 지지가 어느 정도 될 거예요. 여기 관건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이른바 강성 지지층, 네. 뭐 단일화고 나발이고 하정우가 되건 말건 한동훈만 아니면 한동훈은 안 돼. 요런 강성 지지층들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 요게 관건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변수는 하정우 후보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흠집 내기도 시도하고 있는데 네. 그걸 통해서 하정우 후보를 어느 정도까지 누를 수 있느냐. 지금 40원절이에요. 네. 근데 이제 더 눌러야 그 가능성이 열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하정우 후보가 제가 보기엔 좀 정체입니다. 네.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실수를 좀 많이 했는데 네. 지금 실수는 줄어들었는데 그렇다고 전재수 기반을 하정우 후보가 상당 정도 이렇게 이 점유하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그 정체인데 그래서 아주 미세합니다, 이 차이가. 그래서 만약 3자 구도로 갈 경우에 아주 미세한 차이로 네. 승부가 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단일화에 대해서 뭐 이제 뭐 여론조사 나온 것이 있는데 한번 먼저 보시면서 얘기할게요. 이제 뉴스원 여론조사고요. 이제 부산 북가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에 대한 견해, 이제 단일화 해야 된다가 40%, 하면 안 된다가 40%, 모름이 20%. 어우, 되게 이렇게 황금 비율로 나왔네요. 이제 40%가 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 단일화를 선호하는 후보는 한동훈 45%, 박민식 39% 뭐 이제 이렇게 나온 조사입니다. 이게 뭐 이제 5월 12일에서 13일 조사했고, 이제 부산 북갑 거주민 18세 이상 남녀 508명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바꿔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해야 된다가 67%, 역시 확실히 압도적으로 높죠. 그리고 하면 안 된다가 25%. 이제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런 강성 지지층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단일화 선호 후보로는 한동훈 53, 박민식 43. 똑같이 한동훈 후보가 좀 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북갑에서 또 보수층 같은 경우는 단일화를 해야 된다 이런 의지가 되게 강하게 읽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이제 보수가 좀 우세인 지역이잖아요. 네. 근데 물론 이제 여론조사에 보면 민주당 지지가 더 높은 걸로, 조금 더 높은 걸로 뭐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있고, 예, 네.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장동혁 대표 왔다 간 다음에 좀 뒤집힌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거꾸로 오히려 그런 느낌도 좀 들긴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가서 보면 보수가 좀 우세한 지역이에요. 네. 보수가 우세한 지역인데 거기서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대표로 나와야 된다, 한동훈으로 단일화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은 처음에 갔을 때 한 달 전에는 거의 굉장히 낮았습니다. 다 박민식으로 단일화해야 된다는 쪽이 단일화를 하면 네. 뭐 이런 주장이었는데 이게 이제 뒤집혀 버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2주 동안 시작되잖아요. 네. 내일 이제 각 당의 출정식, 각 후보 간의 출정식이 있고 내일부터 본격화되죠. 본격적인 이제 선거 운동이 시작하는데 한 2주 동안의 선거 운동은 정말 저렇게 박빙의 선거에서는 어떻게 보면 한 두 달 이상의 큰 그 변화가 있을 수 있는 시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동탄 같은 경우에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선거 직전까지 10몇 %를 뒤지고 있는 걸로, 2등인 걸로 그렇게 나왔는데 정작 일주일 남겨놓고 선거 그 여론조사 공표하기 전에 그 결과가 그렇게 나왔었는데 정작 투표를 까보니까 40몇 %로 1등을 하고 나중에 30몇 %로 이제 2등 민주당 후보가, 공용훈 후보가 2등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2주 기간 동안에 지금 계속 저런 이제 박민식으로는 안 되겠네. 결국은 한동훈을 밀어야겠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쏠림 현상이 있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뭐 거의 이제 선거 직전
그 투표하기 직전까지는 크로스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막판 역전을 기대하시는. 근데 사실 요즘에 이제 국회에서 이제 뭐 여야 지도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여론조사 표본을 모집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여론조사가 최소한 뭐 무려 1,000명 채우고 몇 명 채워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여론조사 업체가 너무 많고 이제 특히 이제 그 여론조사가 특히 북구, 북감, 뭐 경기 평택을 뭐 이런 것처럼 사실 되게 좁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조사가 여러 군데가 도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너무 질린다는 거죠. 그래서 안 받고 그래서 받는 사람들은 고관여층 아니면 이제 뭐 각 진영의 고관여층들만 전화를 받고 뭐 이제 이래서 이게 사실 민의를 진정으로 이제 평범한 생활인들 같은 사람들의 이런 여론을 제대로 모집하는 거냐 뭐 이런 여론들도 좀 있긴 하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재보궐 선거가 아주 좁은 지역에서 일어나는데 거기에 막 복수의 여론조사 회사들이 다 돌리니까 그러니까요. 이제는 뭐 여론조사 전화만 와도 그냥 끊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응답률도 채우기가 좀 어렵고 그렇다고 하대요. 그다음에 표본 확보가 잘 안 되면 그럼 거기다 이제 가중치 부여해가지고 하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인구 비례로. 근데 그 정확성이 많이 떨어져요. 때문에 저건 흐름만 보면 된다. 흐름만.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흐름은 어떤 하정우 후보가 우위긴 하나 약간 정체. 네. 이제 한동훈 후보가 박민식 후보의 지지율을 좀 흡수하면서 2강으로 지금 구도를 재편하고 있는 상황. 네. 박민식 후보는 처지고 있는 상황. 이게 흐름인 것 같아요. 네. 때문에 그 흐름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어요. 여러 여론조사들 사이에. 이게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과화될지는 이제 선거 마지막까지 가봐야 되고 2주라는 기간의 캠페인이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그 사이에 몇 번의 이게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슈가 던져질 수도 있고 또 그로 인해서 표심이 출렁일 수도 있거든요. 네. 거기에는 이제 단일화 관련된 논란도 이제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이나 부산 지역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들이 말로만이 아니고 어떤 집단 행동에 나선다. 단일화를 성사시키기 위한. 그러면 굉장히 큰 파장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당 지도부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표심에 영향을 주거든요. 네. 때문에 아직 모른다 저거는. 네, 아직 모르고 지금 이제 하정우 후보는 현재 본인의 정체를 어떻게 벗어날 건지, 어떻게 타개할 건지 이걸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재수 마케팅을 할 만큼 했고 이제는 이제 본인의 이 배경과 전문성과 실력 이걸 가지고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 점에 있어서 선거운동에 특색이 없어요. 그냥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있다. 그걸로는 되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앞으로도 몇 차례 이게 좀 엎치락뒤치락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이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좀 있으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며칠 전이더라. 아무튼 네. 그 뒤에는 정말 깜깜이가 오는데 일주일이죠 그게 아마. 네, 그 28일인가 뭐 깜깜이 기간에도 변해요. 네. 때문에 마지막까지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약간 살얼음판 같은 승부가 아닌가 싶어요. 네. 이게 뭐 사실 아까 요 시청자분들께서 뭐 이제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8일 남은 단일화 시한 8일. 한동훈의 시간도 단일화 시간도 8일. 요 8일 안에 뭔가 극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게 사실 대부분 관심사고 그 한동훈 후보의 마음은 또 우리 김종혁 최고가 잘 아시니까. 아니 정략적이거나 정치 공학적으로 후보들 간에 뭘 주고받기 하면서 단일화하는 거는 불가능할 거예요. 줄 게 없어요. 줄 게 없잖아요. 없어요. 줄 게 없잖아요. 피차간에 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누구 하나가 결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는 장동혁 대표가 하지 말라고 무슨 수를 썰어도 하지 말라고 할 거 아닙니까? 네. 무슨 하정우를 이기든 말든 관심이 없는 것 같은 느낌 아니에요? 그냥 한동훈만 막으면 된다 나는 그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박민식 후보는 희생양이에요. 아니 본인이 될 가능성이 없어. 예를 들면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서 저게 뒤집힐 거라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10몇 프로씩 차이가 나는데 그리고 본인이 거기를 고향이라고 나 북구 사람 하는데도 그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 아니거든 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계속 나오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건 아까 박 의원 얘기하신 대로 오기를 부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그거는 뒤에 이제 뭐 그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당신이 여기서 버텨주면 나중에 내가 보상을 하겠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뭐 얘기들도 막 돌고 있잖아요. 그게 사실인지 여부는 모릅니다만. 네. 그래서 버티고 있다면 저 희생양이죠. 근데 저 사람은 희생양을 삼아서라도 어떻게든 뒷다리를 잡아서 한동훈의 뒷다리를 잡아서 하정우를 당선시키는 한이 있어도 그러니까 전략적 공생관계인가 이거 민주당과 전략적으로 공생하나?
이런 생각도 근데 들죠. 박민식 후보가 정치 구력이 더 길어요. 장동혁 그렇죠. 대표보다. 그렇죠. 의원의 선수도 많이 장관도 했고, 예. 했고 장관도 했고. 네. 근데 지금 뭐 본인의 나이가 얼만데 누구 희생양 뭐 이렇게 들러리 서고 할 문제는 아니죠. 자기 정치를 해야죠. 자기 정치. 그러니까 이제 자기 정치의 전망에서 이걸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판단도 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내가 버티면 이긴다. 근데 민심이라는 게요. 이번에 그렇게 해가지고 막 그 다 죽는 팀키라는 그런 상황이 오면 거기서 다시 박민식 후보한테 다음 총선에 신뢰를 줄까요? 누가 공천을 해주건 말건 그런 걸 떠나서 네. 그거 쉽지 않아요. 물론 박민식 후보가 여기서 그냥 뭐 본인이 접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결단이에요. 뭐 돈 쓸 만큼 그렇죠. 썼고 네. 몸도 고단할 만큼 고단한데 이제 와서 나보고 접으라고. 페이버도 없을 텐데. 네, 페이버도 없어요. 접는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지역은 포기하는 거잖아요. 이분이 근데 약간 여기저기 떠돌아가지고 갈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으로서 굉장히 어려운 결단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누군가 옆에서 이제 그런 판단에 대해서 냉정히 조언도 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보면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어떤 권위도 없잖아요. 누구도 누구 말을 안 들어요. 그냥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비스무리한 상태니까 그렇죠. 그냥 뭐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그냥 내가 뭐 끝까지 버틴다. 네. 뭐 이런 건 것 같은데 생각 잘해야 될 거예요. 지금 박 의원님 말씀은 그거잖아요. 그 박민식 의원이 본인의 어떤 장기적인 정치적 미래를 생각한다면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이 지역을 그 민주당에 넘겨줄 수는 없다. 그러니 내가 한동훈 후보의 손을 들어주겠다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 극적인 변화가 생기는 거고 거기서 아주 드라마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이전에 뭐 박민식 후보가 윤 어게인에 대해서 지지를 했던 어쨌든 간에 막판에 결정적인 순간에 입장을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다른 방향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이후에 박민식 후보에게는 여러 가지 길이 열릴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에 저도 동의를 해요. 네. 근데 그거는 진짜 본인의 실존적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살아왔던 삶,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네. 그 나는 어떠한 정치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니 지금 윤어게인의 길을 걸어가 갖고 정치적으로 생존이 가능합니까? 저는 한동훈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윤어게인이 그리고 부정선거가 이번 선거 끝난 다음에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난 그게 정말 의심스러워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향해왔던 혹은 본인이 그런 것들을 주장해왔던 그런 정치인들은 이제 결단을 내려야 돼요. 내가 과거가 잘못됐다. 이것은 아니다. 그러면 내가 이것을 바로잡는 길로 쓰겠다라고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좀 쉽지는 않겠죠.